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 낮 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12월의 첫 월요일을 맞는 오늘 먼지를 씻겨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인데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울진과 울릉도 독도로는 오후까지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로 인해 공기는 깨끗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로는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19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까지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격 대게철이 돌아오면서 동해안 항구는 다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대게 소비가 줄면서 산지 위판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금어기가 풀리면서 대게철이 돌아왔습니다. 갓 잡아올린 대게가 배 밑바닥에서 끝도 없이 올라오고 위판장 바닥에는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한 대게가 빼곡히 널려 있습니다. 중매인들의 빠른 손놀림과 경매사의 구성진 목소리, 대게 경매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질 좋은 싱싱한 대게를 한 차 가득 구입한 상인도 신이 났습니다. 대게가 가격이 흐르고 대게가 좋으면서 가격이 흐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대게의 소비자 가격은 큰 변동이 없지만 경기 침체로 대게 소비가 줄어든 탓에 산지 위판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많이 흐르죠. 작년에 비하면 한 3분의 2 좀 많이 흐른 편이죠. 포항 구룡포항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방문하시면 경매도 구경하고 대게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대게잡이가 완전히 허용돼 먼바다는 물론 가까운 바다에서도 대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게철이 돌아오면서 포항 구룡포와 영덕 광구 등 동해안 항포구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6분쯤 포항 구룡포 동쪽 11.6km 해상에서 4.7톤급 자망어선이 전복돼 선원 2명이 숨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3명 가운데 1명은 전복된 배 위에 올라가 있다가 인근 어선에 무사히 구조됐지만 선장 66살 오모 씨 등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각각 어선과 해경 경비정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그물을 인양하다가 높은 파도에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새벽 5시 반쯤 영덕 강구항 11km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5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지만 선원 2명은 바다에 떠있던 부표를 잡고 버티다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만 3,72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 선원 최저임금에서 8.64% 인상된 것으로 육상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합니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포항시 의원들이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로 해외 연수를 가겠다고 사전 심사와 연수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의원 15명은 지난달 29일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과 스위스로 공무 국외 여행에 나섰습니다. 목적은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상관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열발전소를 영구 폐쇄했다는 스위스 바젤에 가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펴낸 보고서, 바젤 대신 리헨 지열발전소를 방문했다며 사진을 첨부했는데 사실 이곳은 지열발전소가 아닌 지하 온수를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시설, 일종의 온천공을 지열발전소라고 착각한 겁니다. 없어진 걸 모르고 거기에다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일정대로 현지 사정에 의해가 일정대로 못 움직였는 거는 인정을 하고. 마침 현지에서 취재 중이던 포항 지역 기자 2명을 의식한 듯 시의원 3명이 황급히 바젤 시청을 찾았지만 사전에 조율된 방문이 아니어서 공무원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지열발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미 자리에 없고 출장 중이어서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부분 의원들은 치즈 만들기 체험장으로 갔고. 지열발전과 관련된 일정은 독일 란다우에서 시민단체와 1시간여 미팅이 전부였지만 성과는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일정을 그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서 포항 지진이 유발진과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확인을 하고 왔고. 이후 방문지도 애초 계획서와 달랐습니다. 스위스 쥐리히 치유의 숲 견학은 융프라우 관광으로 변경됐고 독일 뮌헨의 생태 신도시 방문은 자동차 회사인 BMW 박물관 탐방으로 대체됐습니다. 이미 지난 4월 포항시 미래전략과에서 바젤을 다녀왔고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다며 사전 심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 간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 그렇게 제가 요청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됐다면은 좀 심각한 부분이죠, 그게. 해외 연수에 나선 의원들은 경제산업위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15명, 경비는 1인당 300만 원씩, 예산 4,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해외 연수에 관광 일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포항시를 견제 감시하라고 뽑아놓은 시의원을 믿지 못해 누군가 또 감시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주요부의 안건으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교복지원 조례안,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 개정안 등입니다. 각 상임위는 오늘부터 10일까지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고 12일과 13일에는 시정질문, 14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 결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해 2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을 확정합니다. 포항시가 대이동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포항시는 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이동 현대아파트 맞은편 유소년 축구장 지하에 내년 12월까지 9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다시 어린이공원과 축구장을 만들기로 하고 최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이동 제3공원에도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지만 유료로 운영되면서 시민들이 주차를 꺼리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 오삼이를 아십니까? 지리산에 풀어놨지만 무슨 이유인지 계속 김천 수도산 쪽으로 옮겨가 결국 석 달 전에 수도산으로 거처를 완전히 옮겼습니다. 반달 가슴곰 KM53, 이른바 오삼이는 요즘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해발 800m의 김천시 증산면 수도산 중턱입니다. 국립공원 종보건 기술원이 키우다 방사한 KM53, 이른바 오삼이가 이동식 우리에서 풀려납니다. 지난해 지리산에서 90km 떨어진 수도산으로 2차례나 찾아왔다가 연구원들에게 잡혀 돌려보내졌던 오삼이. 올해 5월에는 3번째로 지리산을 벗어나 다시 수도산으로 향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은 오삼이는 결국 지리산 대신 수도산에서 삶의 터전을 잡게 됐습니다. 방사된 반달가슴곰 서식 영역이 처음으로 지리산 이외 지역으로 넓어졌습니다. 지리산에 현재 반달가슴곰 개체군이 형성이 돼 있지만 앞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분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삼이가 풀려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종보건 기술원이 모니터한 결과 오삼이는 수도산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가해산 사이를 오가며 서식하고 있습니다.
반달곰이 방사된 이곳 수도산 1호는 식생 상태가 좋아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는 매우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 스스로가 수도산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수도산에서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의외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급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처음 지리산에 방사된 2004년, 개체수는 불과 5마리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개체수는 60마리에 가까워 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숫자인 50마리를 넘어서 1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주의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금장교 인근에 지하차도가 개설됩니다. 경주시는 7억 5천만 원을 들여 이달 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까지 금장교 내거리 인근 하천 둔치에 600여 미터의 도로를 조성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하차도 개설과 함께 금장교의 교통 분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제2금장교 가칭 유림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태풍 콩레이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수도 계량기 보호통 뚜껑과 보온팩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계량기 보호통 뚜껑이 사라진 260여 가구에 뚜껑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수도 계량기 동파를 막는 보온팩이 유실된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동파 방지용 보온팩도 나눠줍니다. 영덕군은 겨울철 수도 동파 방지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농산물은 생산보다 판로가 문제라서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가 힘들 뿐더러 안으로는 수출 단가가 낮아 농가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해결하고 사과 800톤을 러시아에 수출하기로 약정한 곳이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 임동 사과 수출 단지에 사과 15톤이 러시아로 건너가기 위해 컨테이너에 실립니다. 이번 첫 선적을 시작으로 800톤의 사과를 러시아에 공급하기로 안동의 한 농업회사 법인이 현지 바이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사과 수출 물량 3,000톤의 4분의 1에 달하는 많은 양이 러시아 한 곳에 가는 겁니다.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사과를 주로 수입하는 러시아 시장을 수출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뚫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 쪽과 거래하던 한 사과 선별기 전문 업체가 현지 바이어를 소개한 게 계기가 됐고 농업회사 법인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도 1차 오다가 왔을 때 이 러시아 재배지 검역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이 법인이 농가로부터 사들이는 사과 가격은 킬로그램당 2,500원 정도로 국내 시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가로 수출돼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품질 좋은 선물용 사과라는 마케팅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과 시장의 강보합세가 이어져 가격이 올라간다면 농민들이 수출 대신 내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수출 농가에 좀 남다른 수출하지 않는 농가보다도 지원을 좀 해줌으로 해서 수출이 좀 장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고비는 러시아 현지 시장 반응입니다. MOU가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첫 선적 이후 현지 반응이 좋지 않아 약정한 수출 물량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 바이어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해양생물 추출 성분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첨가물을 개발해 상품화에 나섰습니다. 연구원은 성게와 알, 멍게 추출물과 피부 재생을 위한 활성 성분을 혼합해 노화 방지 기능성을 확인하고 TNH바이오와 공동 개발, 기술 이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다시마와 김을 원료로 피부 보습과 진정 효과가 뛰어난 물질을 개발해 전문 기업인 휴젝스와 기술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평균 하폭이 2m 이상이고 길이 500m 이상인 소하천의 점용이나 사용 허가 및 신고 등의 민원이 발생하면 앞으로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관련 민원의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소하천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은 처리 기한을 신고일로부터 20일로 정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21일째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말을 맞아 빛을 소재로 한 현대미술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화폭에 담긴 빛과 색의 향연을 홍태균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버려진 컴퓨터 부품과 LED 조명이 만난 독특한 회로 디자인. 작품 속 빛은 폐기물의 생기를 불어넣고 세상 모든 관계의 활력을 상징합니다. 회화의 미디어 기술을 접목해 미술계의 새로운 반향을 일으킨 작품과 유리구슬에 빛을 더해 빚어낸 조각품까지 빛과 색이 어우러져 이색적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컬러풀한 조명을 활용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연말연시의 따뜻함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빛이라는 소재로 그 의미를 더한 것 같습니다. 겹겹의 아크릴판 사이의 빛들은 인체의 형상을 신비롭게 보이게 하고 투명한 접착제인 에폭시를 굳혀가며 반복되는 우연에서 새로운 영감을 발견한 작품도 흥미롭습니다. 빛을 이용한 다양한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국내 중진화가 5명이 참여했으며 뉴미디어와 설치, 회화 등 6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제48회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 회원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해에서 열리고 슈만 연가곡 여자의 사랑과 생애가 경주예술의 전당 원아울에서 김동은 무용단의 써낸문 공연이 포항시청 문화동 대자몰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라이벌 울산 현대와의 올 시즌 K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대3으로 졌습니다. 포항은 전반에 이진현의 동점골로 1대1로 비겼지만 후반에 연속골을 내줬습니다. 포항은 동률인 제주의 다득점에서 앞서 4위를 확정해 FA컵 결승에 오른 3위 울산이 대구를 제치고 우승할 경우 FA컵 챔피언과 K리그 상위 3팀이 출전하는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을 남겨놨습니다. 12월의 첫 월요일을 맞는 오늘 먼지를 씻겨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인데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울진과 울릉도 독도로는 오후까지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로 인해 공기는 깨끗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로는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19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까지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